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요즘 낮 최고 기온이 이제 30도가 기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고 더 이제 체감 온도가 높으면 더 힘들게 느껴지죠. 맞아요. 이런 폭염 속에 온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배달 기사들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맞아요. 네, 더군다나 요즘 배달 수요가 줄면서 수익도 줄어 마음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코로나19 확산 시기 특수를 누린 음식 배달, 최근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저부터도 배달시키는 게 벌써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 배달 음식의 규모가 집계되는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요. 2021년에는 거래액 증가폭이 50%를 훌쩍 넘고 그리고 지난해 1분기만 해도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감소로 돌아선 뒤 지난달을 기점으로 10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늘어난 외부 활동과 배달비 등 물가 부담 때문에 이용 규모가 줄면서 통계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흐름 속에 그 배달의 이용자 수는 1년 전보다 40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배달이 많이 줄어든 게 결국은 배달 기사들의 수익 감소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그 배달 수요가 급증할 때는 월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당 평균 57시간을 일하고 이들의 월 실소득이 256만 원 정도였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총 소득이 월 354만 원으로 2021년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333만 원보다 약간 높긴 했지만요. 그 오토바이를 비롯한 장비와 보험료로 지출하는 경비가 월 100만 원이다 보니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겁니다. 네, 배달 기사로서는 어쨌든 최고점일 때와 비교하면 소득이 확 줄었다는 게 체감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존 일자리 대신 이 배달 라이더를 택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정반대가 됐겠네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이제 배달 쪽 일에 뛰어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산업연구원 조사를 보면 기존 이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두고 가장 많은 이제 33.9%가 폐업과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이 적어서 그리고 업무 강도가 세서 또 근무 시간이 길어서 등이 주된 이직 사유였는데요. 배달 라이더가 되기 전에 근무했던 직종은 판매 영업직과 음식 서비스, 일반 사무직 등이었는데 이때 실직했던 사람들에게 배달 라이더가 대안적인 일자리가 되어 준 겁니다. 예, 코로나19로 음식 서비스업, 도소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배달 기사 수익이 이제 크게 줄다 보니 최근 이제 배달 기사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배달 일을 접는다는 이 게시글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직을 경험했던 종사자들 10명 중 7명은 그 이전 일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정말 배달 라이더들의 고민이 커 보이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또 무엇이 달라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요즘 또 이제 대중교통비도 또 만만치가 않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네. 직장인 대부분에게 이제 대중교통비는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인데요. 이럴 때 한 줄기 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사로 접한 적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어떤 기사로. 내용이죠? 네. 네, 집에서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이제 타러 갈 때 이동한 거리만큼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카드인데요. 최대 800m 이내에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쌓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교통비를 2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사가 10% 안팎의 추가 할인도 얹어줍니다. 그러면 합치면 최대 30% 정도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 기존 카드사들도 혜택을 줄이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은 놀라울 정도인데요. 알뜰 교통카드는 카드사와 정부가 손을 잡고 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이미 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그 이름이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바뀌면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혜택보다 더 좋아졌다는 건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차례 넘게 이용한다면 그 마일리지 적립이 기존 월 최대 44차례에서 60차례로 확대가 됩니다. 오. 자연스럽게 적립금도 늘어나는데 월 최대 48,000원에서 66,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용량과 이동거리에 따라서 한 달에 2만 원 가까이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인 청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층이면은 혜택이 더 늘어나 교통비의 40%에서 7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쏠쏠하겠네요. 발급은 일반 카드사에서 받는 걸까요? 네, 일반 카드사에서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알뜰 교통카드 인기가 높다 보니 카드업계도 경쟁에 들어가면서 기존 6곳에서 11곳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확대됐습니다. 카드 종류는 크게 선불형과 후불형으로 나뉘는데요. 카드에 따라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혜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혜택이나 연회비가 조금씩 다르고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사업이 개편되면서 새로 출시한 상품도 있으니까요. 신청 전에 자기 자신의 생활에 맞는 상품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 발급을 받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에는 그 알뜰 교통카드 앱에 등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대중교통을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도착하기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2주 후에 이동거리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15차례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마일리지 지급이 되니까요.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카드가 있는가 하면 혜택을 이렇게 앗아가는 카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객을 모집할 때는 앞다퉈서 또 혜택을 쏟아내고 나중에 또 일방적으로 이제 단종하거나 알짜 혜택을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 올 상반기에만 159개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단종된 카드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올해 유독 이런 알짜 카드들이 많이 사라진 이유 역시나 수익성이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 큽니다. 그 하나카드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6% 정도 급감했고요. BC카드도 66%, 우리카드가 5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단종 통보에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혜택을 줬다가 또 소비자가 몰리자 이제 단종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 카드사는 이런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맞춰서 또 일부 카드의 단종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똑같이 버스, 지하철을 타도 누구는 더 저렴하게 타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알게 되셨죠.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이용해서 매달 커피 여러 잔 값이라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